정의당 대변인 최석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며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포용국가론을 주창했습니다. 사회 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고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적극 공감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8월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 확정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원 확충을 위해 복지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은 정의당의 이 같은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평가합니다. 대통령은 내년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재정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이 같은 정책은 경제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복지정책 추진 위해 복지증세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현행상 직북금제의 문제를 인지하고 공익형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역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농민들의 목소리를 더 깊게 경청해 제도를 잘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국회가 묵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대통령의 행보에 국회는 적극 호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이 지난달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오늘 0시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남북 간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은 우리 측의 조치를 발표하며 북한의 군사합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검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문은 닫히고 평화의 문은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공포는 사라지고 그곳에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흐름은 온 국민의 염원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거대한 역사적 흐름 앞에 함께 손잡고 평화를 향해 발맞춰 나가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평화를 위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북한도 변하는데 오직 변하지 않는 집단, 자유한국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을 거스리고 역사의 흐름을 역행했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자유한국당 역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추가 소송을 막으려 한 구체적인 조항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지난 30일 대법원이 강제징용 재판 피해자의 손을 들었지만 재판부의 결론이 5년이 넘게 지연된 이후에는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성 법원 행정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비밀회동을 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짠 꼼꼼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고 그 결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얼마 전에야 늦고도 늦은 재판부의 지각 결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냈을 통탄의 세월을 생각하면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재판부가 개인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명확히 정리한 점입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의 재판이 민주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동원 피해자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도 국가의 구제도 받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의 판결만 기다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또 한 번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조속히 윗선을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청와대와 법원의 핵심 세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재판거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